앞서 시민 인터뷰 보셨듯이요.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경기 둔화 우려 목소리가 커지면서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투자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동반되듯이 금 투자 역시 마찬가지겠죠. 지금 각광받는 금 투자와 금테크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고 현명할지 정철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 사실 네. 요즘에 많은 분들이 또 금 투자에 눈을 돌리는 정황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금에 관심을 가질까요? 그러게요. 크게 한 4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최근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얼마나 올랐는지 조금 이따 더 설명해 드릴 텐데 네. 많이 올랐으니까 예. 역시 수요가 몰리는 그러겠죠. 것이고요. 두 번째, 금은 뭐 미국 달러, 미국 국채와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도 금에 몰리지만 네. 경제 위기 같은 경기 침체, 심각한 디플레 때도 또 금에 돈이 몰리거든요. 네. 아마 요즘에 경제 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또 수요가 몰렸다. 세 번째,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금에 투자하지만 달러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우리 한국은 누립니다. 네. 왜냐하면 국제 금값이라는 게 네. 온스당 몇 달러, 네, 달러로 그렇죠. 표기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투자하는 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수요도 함께 몰렸다. 마지막 네 번째는 루머 같은 거 같아요. 맞아요, 요즘. 예. 아. 리디노미네이션을 네, 한다더라, 맞아요. 뭐 미국이 어떻게 했다더라, 세컨더리 보이콧이라 이런 루머에 아마 수요가 일부 수요는 또 부안해동했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금 투자, 골드바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금거래소나 금은방에서만 판매되는 게 아니라 우체국에서도 골드바를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전 이번 통계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게요. 예. 뭐 예. 최근 금거래소에서도 금 수요가 폭증을 했는데 네. 최근에 한 통계, 이제 우체국에서 최근 한 달 동안에 골드바를 판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판매 액수가 43억 원. 43억이요? 예, 하루에 뭐 2, 3억씩이 팔렸다라고 와. 하는데 이제 제가 좀 주목한 거는 네. 여기에 팔렸던 이제 그 물량들을 보니까 골드바이긴 하지만 가장 큰 게 500g. 네. 우리가 말한 1kg 1kg 바가 까지는 아닙니다. 아니네요. 그러니까 아. 10g짜리 또 뭐 아. 375g짜리 그렇다면 이건 완전히 돈 많은 부자들뿐만이 아니라 너도 나도. 예, 어느 정도 이 대중화되는 그렇네요. 금수요가 몰린 것을 이번에 우체국 골드바 판매에서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1kg짜리 사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보다 뭐 작은 거의 6천만 금에도 원 하니까. 투자를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4가지 이유가 좀 작동을 하는 네.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아까 왜 가격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금값 요즘에 흐름 어떤가요? 5월 한 달만 좀 놓고 보면은요. 네. 그러니까 4월 말부터 최근, 그러니까 한 달 10일, 한 40일 동안 국제 금값 같은 경우에는 네. 온스당 1,270달러에서 오늘 오전 1,324달러. 약 한 4.2%, 4.5%. 요즘 뭐 주식시장, 뭐 채권, 네. 금리에 한 달 만에 이렇게 4% 오르는 게 넘게 없죠, 올랐다는 것. 사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 말했지만은 달러를 다시 원화로 환산하잖아요. 네. 근데 최근 한 달에 국내 금값을 보면은 네. 1g당 그 47,500원에서 1g당 56,640원. 거의 6.6%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의아하잖아요. 아니 왜 우리가 국제 금값보다 더 올랐지? 그러게요. 최근 한 달을 생각해 보시면은요. 예. 원화 약세가 극심하게 나왔잖아요. 아. 그래서 환차 이익에 대한 부분이 함께 저 금 현물 시세의 가세가 되게 되면서 예. 실질적으로 국제 금값보다 국내 금값이 2%포인트 이상 더 오르는 네. 그런 기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달러하고 흐름이 연동된다라고 좀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달러와 금값은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예, 달러가 힘을 내면 금값은 하락하고요. 금값이 오르면 달러는 하락하는데 최근 같이 어떤 이런 경제 위기가 그러게요. 극심할 때는 같이. 달러 금이 같이 예. 가요. 둘 다 몰리는 거고. 둘 다 뭐 1, 2위를 다투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네. 수요가 나뉘어가지고 가기 때문에 최근에 한 달 반은 이런 달러와 금이 함께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현상 같은 거는 봐도 되겠나요? 그렇죠. 그만큼 좀 현재 투자자들이 불안한. 현재 그다음에 향후에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안전자산에 먹고 있는 쏠리고 거죠. 있군요.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금투자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 같은데 네. 이 금투자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앞서 맞습니다. 보니까 뭐 골드바도 종류가 다양하고 네. 금펀드도 요즘에 맞습니다. 있고요. 예.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결정하실 거는 내가 종이금에 투자할 것인가, 예. 실물금을 직접 가질 것인가를 아. 결정해야 됩니다. 먼저 실물금은 다 알다시피 네. 골드바를 골드바, 사도 네. 되고요. 또 여유가 없으면 뭐 금반지를 사도 되고요. 네. 코인이라고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예, 코인을 사시는 좀 전문적인 네. 투자자인데 정말 막 손에 있고. 만져지는 걸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게 금으로. 실물금이고 예. 종이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 펀드들이 있고요. 금 금 통장도. ETF, 예. 그렇죠. 금 통장도 ETF. 있고 상장지수 펀드라고 해서 예. 뭐 제가 정확한 상품은 안 말씀드리겠지만 골드 ETF를 치면 네.
마치 주식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변하는 시세에 걸 투자할 볼수 수가 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이금으로 할 거냐, 실물금으로 할 거냐를 나눠서 본인에게 맞게 이제 도전을 하시면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면 나머지만은 직접 투자가 있고요. 예. 금펀드, 또 골드뱅킹이라고 해서 요즘 은행에서 많이 판매하는 것들, 네. 또 인터넷에 하는 인터넷. 것들도 있고요. 선물, 저 금선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하고 네. 뭐 몇 배씩 레버리지가 나오는 거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금 광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금 관련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기업에 투자한 우회적인 방법이지만 저렇게 다양한 게 있습니다. 네. 그 사실 금 투자가는 다른 투자랑 달리 뭐 세금을 안 낸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가격 올라도 세금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오해가 좀 있습니다. 예, 예. 오해인가요? 예,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종이금 같은 경우에는 뭐 골드뱅킹에는 배당 소득세가 붙고 뭐 거래세가 붙고 네. 실물금을 투자했을 때는 네. 일단은 살 때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됩니다. 아, 매입할 때. 매입할 때. 그러니까 매입할 때도. 5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5,500만 500만 원을 네. 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게 10%더 이상이 되는 게 판매하는 데도 마진을 붙이겠죠. 아, 예. 그래서 판매자의 수수료가 있겠고 예. 또 이제 골드바는 그냥 딱 민자지만은 예. 우리가 금반지라든가 뭐 금송아지라든가 아, 저 이 세공할 수 세공이 있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용이 또 들어가는 비용이 살 때 한 14%? 오. 저 정도 15% 정도는 일단은 내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럼 세금 없다는 얘기는 뭐냐? 네, 뭔가요? 일단 한번 샀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부자가 한 100개를 샀어요. 네. 그거를 아들에게 그냥 줍니다. 증여세가 안 붙네요. 그렇죠. 상속 증여.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아들은 수가 없군요. 고스란히 그 어마어마한 걸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팔았을 때 네. 양도세라는 게 없죠. 왜냐하면 실제 얼마에 샀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세금이 없다는 건데 아. 하지만 구입할 때 원천적으로 부가가치의 10% 이런저런 거 합쳐서 한 15%가 붙는다는 것이고요. 네. 반면에 종이금 같은 경우에도 저기 보면 배당 소득세라든가 또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들이 붙겠다는 네.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금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단기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네. 안전하게 내 자산을 좀 이렇게 모아두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금 투자할 때 이것만큼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의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 금 투자란 말보다 그러니까 투자가 아니라 일종의 보험의 성격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러니까 네. 투자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IMF 당시에 금 한돈 가격이 한 43,000원 했거든요. 네. 네. 지금 뭐 한때는 25만 원도 했지만 지금 18만 원, 19만 원 합니다. 네. 만에 하나 투자로 접근했다면은 한 10% 4,000원 올랐을 때 이미 다 팔았을 그러네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이라는 거를 투자해서 돈 벌겠다라기보다는 정말 위기 때 내 생존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고 중에서 비중 중에서 10% 많아도 15% 이상은 자산 중에. 예, 싫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금으로 여기 스튜디오 다 도배해도 누가 이자 한 푼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과도한 비중은 네. 굉장히 위험하다. 하고 실질적으로 워렌 버핏 같은 뭐 투자의 전설은 금 되게 싫어합니다. 아, 예, 그래요? 그 사람은 막 금 투자 얘기하면은 가라고 그럴 정도로. 원래 또 그 사람은 리스크를 좋아하는 투자자이기도 하니까. 그런데도 금은 정말 싫어하는. 그러니까 이 금에 대한 시각도 나뉜다는 점을 꼭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철진 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